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6번째 순서인데요. 2부, 원래 이제 현장은요, 이런 코너고, 주로 이제 안진걸 소장이, 민생 이슈들 들고 와서, 토크를 진행하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안 소장님 못 나오셨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현장과 관련된 이슈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뜨고 있는 우리 이동학 씨 모시고, 환경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좀 듣고자 모셨습니다. 우리 옆에 이동학 씨 오셨는데요. 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이. 네. 어떤 분인지 네. 간단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까지 당에서 역할을 하다가 끝나고 나서 바로 3개월 뒤에 가방을 메고 한 2년 반 정도 2년 반? 배낭을 메고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세계 여행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공부하려고 탐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야, 그렇게 떠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결심을 어떤 배경으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까? 제가 그 전에 네. 기억하시죠? 제가 혁신위원을 했었는데 조국 장관하고 같이 했죠? 같이 이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 혁신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586 선배님들께 막 전상서 편지를 쓰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좀 튀는 청년위원. 그런 일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어린 치기 어린 마음으로 그런 주장도 했었고 그 와중에 만약에 선배님들이 이렇게 교체되시고 그다음에 우리 세대가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세상을 바꾸지? 그게 공허했던 거예요. 얘기는 막 비판을 했는데 세대 교체하자. 우리의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 그게 고민스러웠다. 이 세상을 규정하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채워 넣을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 공허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그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러면 그때 뭐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그냥 쪼들린 상태로 일단 여행을 출발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가 도시를 돌 때마다 탐구한 내용을 칼럼으로 쓰든 편지로 쓰든 개인 톡으로 막 보내드리고 구독료다 이러면서 이제 소액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주로는 현지에서 굉장히 많은 신세를 졌죠. 현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뭐 잠을 얻어 자기도 하고 먹을 걸 얻어 먹기도 하고 유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래요? 현지인들에게 많은 그러면 가기 전에 준비가 상당히 탄탄하게 돼 있었나요? 2년 반 동안 가려고 이렇게 딱 계획들을 나름대로 어느 나라 어디 들려야겠다 이런 게 계획이 좀 잘 잡혀? 한 2달 정도를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2달간의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알게 된 게 저는 계획을 잡는 거엔 소질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됐고 실제로 여행을 떠나자마자 그 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61개국을 한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5대양 6대주를 돌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사귀었고 신세를 특히 많이 졌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던가요? 다녀보니까?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 우리 한반도 정도 크기에 35만 명 정도가 사는 아주 풍족한 그 나라인데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빙하도 보고 이제 그 나라에서는 제가 젠더 격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로 이렇게 OECD 국가 1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걸 탐구하러 갔다가 선진국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많이 배울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군요. 주로 그러면 어떤 목적 지향을 딱 갖고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떠날 때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령화라고 봤고 그 고령화 문제를 앞으로 지금 이제 4, 5년 뒤부터 엄청나게 이 고령자분들께서 노인 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부양 부담을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찾아보자 해서 다른 나라의 도시들 예를 들면
저출산으로 소멸되어가는 도시들을 막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네. 인터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소멸되어가는 곳은 대부분 다 고령자의 도시예요. 네. 그분들을 향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탐구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구상 전체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빠르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지? 이런 어떻게 것들. 잘하고 있는 데들이 어떤 형태로 그걸 잘한다기보다요. 대부분 네. 그것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쓰고 하는데 대부분의 대표 정책이 뭐냐면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의 사람 젊은이들을 끄집어 오거나 혹은 자기네 도시면 다른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을 유입시키는 정책을 계속 쓰는 거죠. 예, 이를테면 뭐 일자리를 계속 기업을 끌어들여서 만든다던가 소득을 올려준다던가 아니면 주택을 좀 그러면 또 제공해준다던가. 다른 지역은 또 네. 상대적으로 황폐해질 수도 있잖아요. 모순 구조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 결국에는 이 지속 가능성을 향한 이 지구 전체의 구조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순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려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방식 이것도 중요할 테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고령화 문제로 이미 파생되어질 이 갈등을 이 구성원들에게 좀 양보와 이해, 타협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서로의 아량을 넓혀놓지 않으면 아마 서로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한 아비규환의 다툼의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또 가진 도시들도 있었고 행복 지수가 높은 도시, 뭐 나라 이런 것 네. 꼽아본다면 어디 다녀보는? 저는 핀란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핀란드. 예, 핀란드가 좋았던 것 같고 왜 좋은 이유는 그 나라에 그냥 뭐 여유 같은 게 좀 어쨌든 느껴지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살기 좋다라는 그 개념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네.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유모차를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가면 그 사람은 버스를 그냥 지하철이고 뭐 다 그냥 탈 수 있고 핀란드가 예, 그런 이 스웨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배려들을 아주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버스를 탈 때 이 턱하고 이 높이가 딱 맞으니까 그냥 누구든지 유모차를 쉽게 예, 이렇게 탈 수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네, 많은 걸 느꼈죠 핀란드에서. 뭐 다니다 보면 좀 이렇게 치안 문제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될 텐데 네. 위험한 순간은 없었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까요? 예, 하나는 케냐에서 예. 예, 그 군인들이 총을 들 군인들이 제가 이제 나이로비 시내에서 와 여기가 아프리카구나 이렇게 막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너 테러리스트지 너 사진을 왜 찍는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예, 제 이 양쪽으로 이렇게 팔을 매더니 경찰서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느낌이 이상했죠. 군인들인데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어차피 제가 2년 넘는 기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 사회를 탐구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탐구하기 위해 온 거니까 이 나라에 깜빵을 가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이건 위험한 생각이지만 반면에 제가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역으로 그래서 오케이 내가 많이 잘못한 것 같으니 경찰서로 가자라고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예, 사실은 점심값이 필요하다고. 예, 저한테 이제 그렇게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삥을 뜯으려고 했던 기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공에서는 실제 경찰한테 돈을 털리기도 했습니다. 오. 전 재산을 다 털려서 이제 경찰차를 끌고 오더니 바로 한 사람은 제 몸 수색을 하고 한 사람은 제 가방을 뒤지고 정신없이 너 마약이 있어 없어 막 정신없이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돈을 딱 빼갖고 이제 그 상태에서 저는 돈을 털렸는지도 몰랐죠. 그러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남아공이니까 지구 완전 반대편이잖아요. 여행을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돌아올까 한데 어쨌든 가진 돈이 다 털렸으니 이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뭐 현지 사람 예, 아니면 현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지인들의 도움을 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돈을 주던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탐구를 그 나라는 이제 임금 격차 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것들을 좀 탐구하기 위해 좀 돌아다녔거든요. 양극화 이제 이동학 씨가 인상이 좋아서 그랬나?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나요? 아니요 잘 못하니까 오히려 더 도와줬던 건데. 근데 그 전에 그러면 해외여행 간 적 있어요? 중국 여행을 배낭여행을 대학생 때 해본 적이 있고요. 예. 한두 달 정도 해서 중국을 한 바퀴 돌았던 적이 있고 뭐 필리핀 정도 그런 정도였어요. 그 용기 있게 막 부딪히면서 나갔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장성한 한국 남자가 제가 이제
명함을 파고 다녔는데 예. 저희 어머니로부터 지구촌장이라고 하는 임명장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걸 받아서 영어로 이제 그 직함을 Chief of the Global Village 이거 딱 지구촌장이라고 쓰고 그걸 좀 갖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죠. 어머니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밀면 무슨 국제기구에서 나온 줄 알고 의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실제로 시민들하고도 많이 했지만 네. 정치인들도 많이 찾아가고요. 아이슬란드에선 장관님을 만나기도 했고 시의회 의장님, 뭐 어느 이제 도시 계획자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네. 쭉 다니면서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아니, 지금 들어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들어오신 딱 들어올 때가 됐고, 네, 그 뒤에 딱 코로나가 터진 거죠. 네. 가장 그 다니시면서 뭐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그 제가 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나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스위스에서 이렇게 이제 차비를 아끼려고 이제 한 15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처해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자체가 저한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기억이고 그냥 행복한 순간이더라고요. 네. 네, 그 순간순간마다 왜냐면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태어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사람이 70명 중에 70억 명 중에 77억 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스페셜한 특별한 아주 기억을 내가 남기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뭐 가면서 매일 뭐 일기를 썼다는가 이런 기록이 뭐 예, 기록을 많이 남겼죠. 많이 남겼습니까? 예, 거기서 뭐 인터뷰를 많이 했고 탐구를 많이 해서 아주 그 정리해놨던 글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엮어서 책으로 계속 낼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 동학 씨 그렇게 하는 삶을 보면서 네, 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네. 법하거든요. 네, 많았죠. 혹시 네. 그 뒤에 네. 영향을 받아서 뭐 간 분도 있습니까? 그 떠나려고 했던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고 그래서 상담을 좀 한참 해주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다 끝났죠.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끝낼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가 가장 네. 크게 와닿았던 어떤 뭐랄까 가치나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게 약간 성공지향적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언어도 우리가 성장합시다 라는 용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장하자는 용어를 다른 말로 표시해 보면 소비하자라는 용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소비하면 쓰레기가 또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에 대한 문제들도 어쨌든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순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진짜 정말 그들의 삶을 보니까 돌멩이 3개를 놓고 그 위에 냄비를 놓고 바나나를 끓여 먹는 거예요. 옥수수를 끓여 먹거나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과거에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그 일을 하는데 불행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수준의 어떤 이 돈으로 모든 게 치환되는 우리 사회는 이미 우리는 그런 시절을 겪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과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쫓아왔는가 아니면 맹목적인 어떤 돈의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쫓아왔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그때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쪽인가요? 예, 어찌 행복을 좀 더 추구하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서로의 품을 좀 넓게 가지고 서로 막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난의 이게 갈등의 개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네. 복잡해지고 점점 복잡해지고 네. 이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이렇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서로가 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삶에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서로 그 자리에 대한 쟁투, 그 이제 예를 들면 정규직을 향한 어떤 이 싸움 이런 것들이 계속 첨예하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실제 여유를 좀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향하는 사회로 좀 더 옮겨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각박해졌다 이거죠. 네,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하면. 예. 자, 독특한 책을 쓰셨는데 쓰레기 책. 저 책인가요? 아, 예. 한번 들어서 소개 이렇게 네. 앞에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네. 쓰레기 책 제목입니다. 네. 이게 이제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갔다 오셔서 쓴 책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고령화 문제에 대한 탐구를 좀 하려고 갔다가 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 문제다. 근데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지구 전체에서 심각한 문제는 기후 위기와 이 쓰레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지금 현재 소비 사회를 살고 있고 인간이 가는 곳이라면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삶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쓰레기는 할 일 다 사라지니까. 했다라고 생각하겠죠. 쓰레기는 사라지니까 네, 이제 눈앞에 네, 보이지 네, 않으니까. 근데 이제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문제가 지구촌 전체에서 왜 심각한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소비하는 것 자체의 재료가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일회용이 많아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체계 자체를 재사용 체계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예, 이를테면 예를 들면 우리가 샴푸를 살 때 샴푸통까지 해서 매번 샴푸통 버리고 새로운 샴푸를 사잖아요. 샴푸 이 알맹이만 살 수 없을까?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장례식장 앞으로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날 텐데 이 장례 산업 자체가 고령화가 되면서 장례식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일회용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해결할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례식장의 일회용품도 재사용 체계로 좀 바꿔보자. 지금 그거를 좀 시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일부 아주 극히 소수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생분해성 뭐 그릇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땅에 묻으면 몇 개월 지나면 녹고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게 이제 부담이 좀 되는 거여서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려면 어쨌든 정치권에서 네. 입법화가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행령으로 바꿔야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정책 담당자들하고 활기차게 활발하게 이렇게 의견 교환들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일도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돌아와서 이 책을 썼고 상당히 반응이 괜찮아요. 이게 책이 학술적이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환경부에서 전 연령이 읽을 수 있는 도서로 이제 선정도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썼어요. 아주 쉽게.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고 반응이 괜찮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책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것을 실천할 쓰레기 센터라는 걸 최근에 만들어서 이제 활동까지 이제 같이 하려고. 그러면 거기는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들 몇 분이 뭉쳐갖고 만든 건가? 아니면 혼자 만드신 건가요? 이제 뭐 주도는 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동구에 서울 성동구에 사무실을 냈고, 거기는 이제 25개 구의 환경미화원, 우리 공무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쓰레기를 맞닥뜨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면 보통 자신들의 처우만을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그런 환경까지도 같이 노동조합이 사회적 가치를 담아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뜻을 모아주셔서 좀 많은 도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크게 가지수를 한번 이를테면 기업과 어떤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에서 플라스틱 비용을 좀 비중을 좀 줄여내는 것. 그 다음에 시민들이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사실상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이게 분리수거만 잘 되면 오히려 좋은 재활용 제품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대시민 캠페인 이런 거 하고 지금 특히 요즘 이제 연락들이 많이 오는 것이 구청. 시청 이런 곳입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적돼 가고 있어서 이 사회의 이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곳들이 바로 이 기초지자체들. 지금 사실은 인천의 쓰레기 매립장도 포화 상태 갖고 새로운 대체지를 발굴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핑퐁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서울시와 인천시와 입장이 다르고 경기도하고 이 수도권 매립장 되게 다 그 문제들이 그런 난제들이 좀 있죠. 서로 양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마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게 될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지혜를 모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약간의 해답이 될 만한 소스들을 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다녀보면 오히려 꼬마들이 어린아이들이 이 환경에 대한 눈은 훨씬 더 많이 떠요. 그래서 이제 하천이나 이런 데 산책길 다니다가 보면
쓰레기가 있으면 꼭 지적을 해요. 아, 아이들이. 아이들이 예. 저 쓰레기 있다고. 네. 저 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래서 네.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 눈을 많이 뜨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측면인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었고요. 네.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정부가 네. 이제 드라이브 걸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사실 그린 뉴딜 대책은 디지털 뉴딜 정부에서 얘기 나왔고 대통령님의 입을 통해서 그린 뉴딜은 왜 없냐 준비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굉장히 저는 이 진일보했다고 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그 기반을 깔았는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고 이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체계에서 모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네. 탄소를 줄이려면 이를테면 기업들을 제재해야 되거든요. 네. 기업들을 제재하면 기업들이 소득이 나지 않을 거고 그 고용을 못하게 될 거고 고용을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소득을 또 얻게 되지 못할 거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게 될 거고 이게 다 연동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든 문명 체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첫 발을 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하고요. 또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쓰레기 문제, 폐기물 문제에 대한 이제 방안이 이제 처음엔 담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이 좀 더 의견들이 좀 받아들여져서 추후에 아마 뭔가를 또 발표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안에서는 또 이 부분까지 포함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이 기반을 문재인 정부에서 확실하게 깔고 혹은 또 다음 정부에선 더 또 진일보되게 갈 수 있게 만들고 근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게 저는 과연 우리가 이것을 대처해낼 수 있을까? 과연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그나마 저는 조금 위안이 되는 게 지난번에 이소영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제 네.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이제 코로나 네. 이런 전염병도 결국은 본인들이 보기에는 기후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죠. 때문에 네. 기후 변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늘 오기 마련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본적 문제는 기후 변화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게만 느꼈던 것들인데 네. 그거 하긴 해야 하는데 네. 그런데 정작 지금 닥쳐 있는 문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계속 미뤄놨던 눈앞에 거. 있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미뤄놨던 건데 네. 저게 큰 재앙이 우리한테 인류를 급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구나라고 그렇죠. 네. 자각을 하게 됐고 많은 분들도 아마 그 방송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제가 동학 씨 모실 때도 네. 이런 부분들이 늘 알고는 있었지만 네. 실천을 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느낄 텐데 그렇죠. 네. 이제 뭐 어떤 운동 캠페인을 하려면 전도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미친놈이 필요합니다. 네, 네, 이 네.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네. 동학 씨가 뭐 2년 반 동안 전 세계 돌면서 느낀 게 있는데 책으로 네. 또 펴냈으니까 네. 당분간 뭐 이 부분 뭐 고령화 문제도 네. 또 손을 뭐 대시려고 할 텐데 관심 네. 있으시니까. 근데 예. 어쨌든 쓰레기 문제 손을 댔으니까 뭐 네. 끝을 한번 보시죠. 아, 네네네. 그럼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민주당이 이런 미래 아젠다를 계속 품고 있는 정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젠다들을 가지고 당원들과 함께 이런 의식들을 확산해 나가고 그래서 민주당의 에너지가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좀 집중돼 갔으면 아주 저는 이 미래를 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당으로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도 뭐 해봅니다. 정치는 네. 안 할 생각입니까? 당분간은 아마 이거 지금 판을 너무 크게 벌려놔가지고 네. 이 문제를 위해서 좀 활동을 오랫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치야 뭐 늘 생활 정치로 하고 있으니까 네. 예, 늘상 또 함께 해주시면 저도 언제든지 예. 그러니까 뭐 이쪽 분야에서 그래도 네. 확실한 뭔가 울림을 좀 주고 네. 그런 힘을 통해서 정치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동학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식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미래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준비하고 대비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뭔가 역할을 크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최근에 청년 정치인들 많이 당선됐잖아요. 네, 이번에는. 네, 네. 아이, 너무 친한 분들도 잘했어요. 많이 계시죠? 네, 다 친하죠. 네. 네. 어떤 분이 좀 그래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한테?
저는 이소영 의원한테 일단은 이제 비슷한 생각들을 나누고 있어서 그 생각들이 이소영 의원이 힘을 좀 가지고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김남국 후보 캠프에서 맞아. 예, 캠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지원하러 한번 갔더니 그래서 자문 해주러 오셨었잖아요. 자문하러 갔더니 동학시에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같이 캠프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당선도 됐고 해서 4년 동안 좋은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요. 지금 현재 또 청년위원장 하고 있는 장경태 동대문에 같이 했죠 예전부터. 저랑은 이제 사실 오래된 관계고 그래서 당 내에서 대학생 어렸을 때부터 20대 때부터 같이 이제 성장을 해온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제 됐잖아요. 먼저 이렇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당내에 있는 후배들이 좀 좋은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선배로서의 역할을 제도권 정치에서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도권에 있지는 않지만 번외로 번외 지역에서 또 열심히 해서 그런 본보기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고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 이렇게 보실 텐데 세 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굉장히 노련하신 분들 두 분, 그리고 색깔이 확실하게 나눠 계신 두 분하고 또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젊은 패기로 사실 후배들의 신망도 많이 이제 얻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게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새로운 물들을 받아들이면서 민주당이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안정감과 미래를 열고자 하는 어떤 돌파력 이런 것들이 함께 늘 공존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됐어요. 뭐 각 후보 측에서 도와달라는 연락은 없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바쁜 티를 팍팍 내다 보니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도 이 운동에 이제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오늘 나온 목적이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까? 아마 제가 이제 정치 활동을 20대 초반부터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20년까지는 안 됐지만 이 현장에서 정치를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 하나하나 낼 때마다 굉장히 찬반에 부딪히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게 정치인들의 힘든 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팀으로 묶여있는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더 힘을 좀 같이 실어주시고 특히나 이번에 저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뭐 염태영 후보도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 청년 기초 뭐 의원들 광역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방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에너지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지역에서부터 뭔가 아젠다들이 이렇게 생활에서부터 발굴돼서 중앙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 국가적 아젠다를 민주당이 해결하는 정당 이런 데 에너지를 좀 더 쏟는다면 전 좋은 평가를 국민들께 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이제 민선 7기에 들어섰거든요.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저도 이제 원래 가을부터는 정책 팩트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해요. 아주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기본소득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제 예를 들면 기초단체들도 일자리 문제 누가 더 잘 풀었냐? 우리가 잘 풀어서 막 내가 잘한다 이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각 뭐 자랑하고 싶은 지자체 다 나와라 한번 소개해보고 상호 토론도 해보고 좋다. 어디가 잘하는지 알아보죠. 왜냐하면 행안부나 막 이런 데들 옛날에 이 정부기관이나 언론사 이런 데가 뭐 되게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는 누가 잘했고 뭐 어떤 자치단체가 잘했고 평가하는데 별로 그렇게 신뢰할 만한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뭐 전문가들이 평가는 하겠지만 오히려 대중의 눈으로 평가하는 게 정확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9월 달부터는 기초단체, 광역단체별로 분야별로 뭐 다양하게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빠른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기 박시영 TV가 매개체 허브가 되겠네요.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다뤄주시면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당원분들, 그다음 지지자분들도 같이 역량 강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동화
원래 그러면 지금 쓰레기센터 장인신 건가요? 네, 센터 대표를 맡고 대표.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학 대표님 이렇게 호칭을 하면 되겠네요. 네. 한번 책 줘보십시오. 네, 우리 제가 사인도 해드렸습니다. 네. 네. 우리 쓰레기책 네. 오도스인가요 이게? 예, 오도스 네, 출판사에서 오도스 출판사라고 합니다. 가격은 16,900원인데 아마 인터넷으로 하면 조금 더 그렇죠. 싸게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책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페북에서 보니까 이동학 대표가 그 중고등학교 뭐 이런 데서 초청 강사도 많이 네. 가시는 걸로 네,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책이 알차니까 네. 학생들도 막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는 것 같은데 제 책도 좀 팔려야 하는데 제 책은 별로 많이 안 팔리는 것 같고 네. 이 쓰레기 책은 포인트가 꼭 쉽게 써야 되더라고요. 네, 쓰레기 사람들이. 책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너무너무 좋네요. 네. 나중에 네. 우리가 네. 그 청년 코너가 있어요.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그 김남국 의원하고 네, 네, 네. 황희두 의원, 아주 황희두 잘 친합니다. 아주 두 분 다 뭐 두 분 멋지신 훌륭하시죠. 분들이죠. 네. 그분들 모시고 네. 청년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뭐 나중에 두 분 중에 한 분 뭐 땜빵할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시죠. 예. 김남국 의원이 또 바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프로를 잘 네. 보고 있다가 네, 한번 연락해서 제가 어떨까요? 이렇게 한 번씩 좋습니다.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사인 이렇게 대표님께 아이고, 해드렸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선물로 네, 고맙습니다. 한번 꼭 좀, 네. 제가 꼭 한번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있으면 한번 받아볼까요? 오늘 또 황신혜님이 뭐 슈퍼챗을 쏘신 모양이네. 감사해요. 그게 올라온 고맙습니다. 거 보니까 네. 네. 워낙 뭐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요. 자 질문 혹시 있습니까? 이동학 대표님께 꼭 구입해서 읽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적어도 저분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네. 우리 황희도 씨도 지금 보고 계시네요. 그래요. 이동학 촌장님 22대 국회 아메리카노 드세요. 이동학 우와, 작가님 이렇게, 스튜디오진.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황희두는 반드시 국회로 보내야. 이거 두 명이 서로 치고받는 거야. 그러시군요. 자, 아직 뭐 질문은 바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네. 또 한번 모시고 이동학 촌장님이라고 불러도 좋겠네요. 네, 그게 더 지구촌장. 익숙하겠네요. 네, 사람들한테는. 지구촌장이었으니까. 그러시군요. 네. 우리 이동학 촌장님을 또 주기적으로 모셔서 뭐냐면 이제 환경 이슈들을 계속 다뤄야 하니까 네네네.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대원 징징거리는 거 받아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 사람 깨시면 저분은 제가 낮에 사세권건 KBS 거기에도 나가거든요. 네네네. 오늘은 아이고. 주진우 라이브 힘드셨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네. 이제 1, 2부 하고 네. 조금 있으면 또 아까 미국 대선 관련해서 녹화 방송이 또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금요일 날 한 5개씩 합니다. 그래서 조금 목이 그러네요. 그런데 힘드셨겠네요. 질문이 들어왔네요. 질문이 들어왔네? 어느 나라가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던가요? 그다음에 인상 깊었던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은요? 덴마크라는 나라가요. 아주 가니까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덴마크? 예. 예. 저는 네덜란드 가서 자전거 도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보다 더 좋아.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전거 뭐 도시 해서 덴마크 코펜하겐을 제가 꼽았고요. 예. 왜냐면 인도를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차도를 마지막에 만든 것처럼 네.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예, 사람 중심, 자전거 중심.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을 좀 적게 하고 그 목표치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석탄, 화력 혹은 이제 석유 이런 화력 뭐라 그러죠? 이거를 석탄 원료라고 그러나?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적게 사용하도록 국가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정책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참 잘 돼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죠. 예. 그러네요. 여기 프라이부르크 자전거 도로 너무 좋아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친환경 도시인데요. 예, 그 정책 하나 말씀드리면 프라이부르크에서는 프라이부르크 컵을 사용해요. 우리는 지금 테이크아웃 할 때 네. 투명한 거 그 테이크아웃 안으로 주고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의 양이 막대해지는데 예.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각 카페나 빵집 이런 데 가맹점을 맺어가지고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라스틱 컵을 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보증금을 붙여서 그걸 다 먹고도 다시 그 카페로 반납을 합니다.
보증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예, 노력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사례들을 해외에서 경험했던 여기에도 좀 있을 것 같고 예, 책에 넣어놨습니다. 예, 네. 사례들을 잘 정리해서 정말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한테 네. 교육시키고 특히 이제 그 여러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이 환경적인 이미지를 본인이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 가졌어요.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회공헌 비용이 네,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되게 자기 기관의 특색을 잘 못 살려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것을 딱 살려서 가면 기업의 이미지도 확실히 좋아지고 그렇죠. 연관성도 네. 있는 기업들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 필요가 있거든요. 네. 위험한 지구도 살리고. 그거 뭐죠? 나무 푸르게 유한 김벌리인가? 김벌리. 막 그런 게 네네네. 이제 나무 심기 막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이게 지금 이제 시점에 과연 어떻게 나가야 할지 친환경적인 어떤 캠페인을 뭘로 할지 고민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동학 촌장께서 많이 보고 느낀 게 있으니까 네네네.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다음에 또 꼭 한 번 더 네. 모시고 말씀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맛배기였습니다. 네. 자, 맛배기 이동학 촌장님 모시고 너무나 생생한 얘기들 사례들 들어봤는데 좀 아쉽죠? 조금 더 다음에 더 모시고 많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